인기 해외여행지에 가면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관광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관광객의 국적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요. 외모, 옷차림, 언어 등으로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파악할 수 있죠. 최근 세계 여행 및 호텔 예약 업체인 호텔스닷컴에서 최악의 해외 관광객 국가에 대한 순위를 꼽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관광지의 역사적 유물을 훼손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데서나 아이들 소변을 보게 하는 것으로 유명한 중국이 세계 최악의 해외 관광객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의 행동들로 그들의 국적에 대한 선입견과 호감도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해마다 빚어지는 중국 관광객들의 몰상식한 행동과 환경오염 등으로 현지인들의 삶까지 방해하는 관광객들의 기상천외한 민폐 사례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중국에서 온 해외 관광객의 수는 거의 1억 5,50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2010년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인들은 개인이 오는 자유여행보다는 대체로 단체 관광을 오며 보통 몇백 명씩 때로 몰려다니다 보니 비행기 체크인 카운터가 마비되는 것은 다반사인데요. 그럴 때마다 중국인들 특유의 큰 목소리와 국제 갈등으로까지 번져가고 있는 노상 배변 문제 등은 현지인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죠. 수치심이 없으면 양심도 없다는 말처럼 중국인들은 부끄러움이 없어 보입니다. 이에 외국 네티즌들은 중국인을 돈만 잘 쓰며 사진만 찍는 관광객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인들의 관광 매너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을 향한 해외 여론은 미세먼지, 진상 관광객 등 그간 쌓인 앙금에 불을 지핀 듯한데요. 지나친 혐오는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중국의 민폐 이미지는 중국인 스스로 만들었다는 반박이 더 거센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위는 매번 모두를 경악시키는데요. 오늘은 중국 관광객의 역대급 민폐 사건 탑4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공중화장실 테러 사건. 휴가철이 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관광객들의 추태가 도마에 오르곤 한데요. 이런 진상 관광객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16년 대만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중국 관광객이 대만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발을 올려놓거나 아이를 씻기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세면대에는 깨질 위험이 있으니 세면대에 발을 올리지 마세요라는 안내문도 있었죠. 심지어 아이를 씻기는 동안 세면대를 점거해 다른 이용객들의 사용까지 가로막았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대만에서 많은 비난이 일어났는데요. 세면대가 무너져 다쳐봐야 한다. 대만은 이런 관광객이 필요치 않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한국에도 이 사실이 알려져 중국이 중국했다. 중국 진상은 어딜 가나 문제다 등의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3위 제주국제공항 쓰레기 사건. 제주도는 지난 10여 년간 중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인데요. 2017년 2월 제주국제공항에서 다소 황당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일부 중국 관광객이 면세품의 부피를 줄이고자 상자와 비닐, 그 밖의 쓰레기들을 대합실에 그대로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의 쓰레기 투척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도 제주도만의 문제도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조금 심각했습니다.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때문에 다른 여행객들이나 직원들은 피해 다니며 불편을 겪었으며 이 때문에 탑승에 문제까지 생긴 것입니다. 이날 대합실에 쌓인 쓰레기는 100리터짜리 봉투 100여 개의 분량이었는데요. 항공사 측은 중국 관광객이 많이 몰리면 아무래도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며 면세품 정리구역을 따로 설치해 쓰레기를 버리도록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했던 손님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주위에서 눈치를 줘도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그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2위 제주도 용도 암돌 절도 사건. 제주도에는 용의 머리를 닮은 용암벽이 있는데요. 조선시대부터 지방관리가 풍류를 즐겼을 정도로 경치가 좋으며 특히 달빛이 환한 밤이 매우 아름다워 뱃놀이하기 좋다고 합니다. 현재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을 숭상하는 중국인들이 용도암을 깨고 그 파편을 가져가는 일들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를 말리기도 신고를 하기도 했지만 이미 훼손이 매우 심각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실제 제주항보안 검색대에서 파편이 매일같이 적발되며 가끔 한 상자 분량의 돌이 적발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데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기도 해 쓰레기 투기는 물론 해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도함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단속이 필요한데 행정기관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하며 어촌계 등 주민이 자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지하고 매일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1위, 해녀 할머니 전복 절도 사건. 지난 2016년 인간극장 해녀편에서 77세 현역 해녀 김옥자 할머니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인간극장 촬영 중 중국 관광객 전복 도둑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촬영 당일 날씨도 좋지 않고 물속도 어두워 물질이 쉽지 않았는데요. 거친 바람을 뚫고 어렵게 소라와 전복을 따서 나온 직후 전복이 하나 사라졌고 이에 전복 하나 어디 갔어? 전복 누가 가져갔어? 라며 할머니가 허탈한 표정으로 전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근처 중국인 관광객이 몰래 가져가 인증샷을 찍은 뒤 그대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한 남성의 도움으로 무사히 전복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중국인 관광객들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이것이 그대로 전파를 타 전국에 방송됐고 중국인 관광객의 인식이 또 한 번 크게 추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좀 더 다양한 해외 네티즌들의 중국인에 대한 생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중국에 대해 말해줄게. 그들은 방향 감각이 없으며 주변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산만한 행동으로 관광객 그룹이 자전거나 차량의 길로 맹목적으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본 횟수의 정도는 무서울 정도야. 그들은 또한 보행자 교통의 흐름을 유지할 수 없게 해. 성가시고 약간 어색하게 그들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 중국 의도는 무리해. 이것은 단지 내 개인적인 경험이야. 시애틀에서 중국인 관광객은 최악이야. 그들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유일한 인간인 것처럼 방황해. 교통, 주차장을 통해 그들 주변의 인간에 대해 사소한 배려 없이 멀리 짓거려. 나는 그들이 그들의 길에 있는 사람들을 미는 걸 보았어. 그들이 운전할 때 상당히 나빠 보여. 이렇게 중국 관광객들의 비판 여론이 많은 것을 보면 중국인들의 민폐 사례는 이르리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건데요. 그렇다고 모든 중국 관광객을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중국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과거 일본도 매너 없는 일본 관광객이라는 내용으로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었는데요. 1964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고 고도 경제 성장기를 맞이해 많은 일본인이 해외여행에 나섰고 이들 대부분은 매너가 없었습니다. 당시 해외 현지인들은 해외 명소에 미친 일본인의 국제의식의 적신호, 매너 나쁜 일본인 관광객으로 일본인들을 정해 내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돈을 낼 테니 참가 등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언성을 높이거나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바닥에 함부로 버리는 등 예의 없는 행동으로 국제적 비난을 산 거죠. 당시를 기억하는 50대 직장인 여성은 업무상 해외로 출장을 다녔어. 지금은 해외에서 일본과 중국인의 대우가 다르지만 20년 전만 해도 일본인 거절이라며 가게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어. 하지만 이를 통해 지금 일본에 매너가 생긴 건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무심히 웃을 수 있지만 예전에 일본 관광객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냥 중국을 비웃을 수 없고 현재도 국제적인 매너를 완벽하게 갖춘 것인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영국에서 개점 전인 커피숍 앞에 바닥에 앉아있는 한 무리의 여성들이 중국인이 아닌 일본인이었다는 점을 보면 아직 일본도 안심할 단계는 아닌 듯 싶습니다. 반면 한일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일본에서 한국 소방관들이 인명구조 활동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도 빛난 한국 소방관들의 선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 감동스런 사연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조민준 소방교는 올해 8년차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 소방교의 능력은 한일 경제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그때 동료인 최영균 소방장과 일본을 방문했을 때 빛을 발했습니다. 오키나와 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50대 중국인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것인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중국인 남성은 건강히 퇴원했고 오키나와 소방본부는 한국 소방관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기로 했습니다. 오키나와 나하시 소방당국 관계자는 두 소방관이 정확한 판단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고귀한 생명을 구했다면서 험악한 한일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게 국위선양이겠죠? 한일 갈등을 떠나 인명구조에는 국경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 소방관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 관광객들의 윤리적이고 의식 있는 행동은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은 앞으로 세계 관광시장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